네, 안녕하십니까.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발전협의회 조관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왜 첫 번째 사례 발표를 하게 되었을까? 사실은 개인적인 의구심도 있었고요. 좀 부담감도 있었습니다만 금일 세미나 부주제가 과학, 교육, 생활 그리고 리빙랩이더라고요.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SOS 랩이 사실은 과학기술, 그중에서 특히나 소프트웨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첫 번째 사례 발표자가 된 것 같고요. 이 점 사전에 조금 인지해 하셔서 경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금일 리빙랩을 활용한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첫 번째 사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리빙랩 기반의 혁신 플랫폼은 SOS 랩입니다. 여전히 아직 지역에서는 조금 생소하신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이 SOS 랩은 솔루션인 아워 소사이어티 랩, 이 영문의 이니셜을 따서 네이밍을 하게 된 개념이고요. 기존의 리빙랩이라는 방법론을 보다 한국적인 현실에 맞게끔 좀 구조적으로 모델링을 한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좀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리빙랩이 3P라고 하는 공공의 영역들 그리고 민간의 영역들, 심의 영역들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라던가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이 모여서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그러한 거버넌스 단위에서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솔루션, 서비스 등을 개발해서 최종적으로는 혁신의 결과물을 도출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리빙랩을 보다 그 리빙랩의 유형 중에서 이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이네이블러 드리븐 형태의 리빙랩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보다 구조적으로 모델링을 하게 됐는데요. 이 거버넌스의 운영 주체를 지역에서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처럼 지역에서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육성이라던가 진흥을 전담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들, 공공기관들을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활용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리빙랩 유형을 SOS 랩이라는 이름으로 좀 제시를 하게 됐고요. 큰 의미에서 큰 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SOS 랩의 구성이라던가 활용 프로세스는 기존의 리빙랩처럼 기획이라던가 실험, 평가를 진행하는 구조적 틀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SOS 랩이 어떠한 배경에서 기획을 하게 됐고 추진을 하게 됐는지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욱 강화된 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가 균형 발전 비전과 전략이라는 이런 핵심 정부 정책 기조를 통해서 자치분권, 지방분권의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도 단순히 기술 주도의 기업 주도의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부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사람과 지역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방향성의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만의 그런 단독의 산업이 아니라 이제 다른 여타 도메인 산업들과의 융합이라던가 연결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실제적인 동력으로서의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비전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국민들, 그러니까 보다 포커싱을 하게 되면은 지역에 계신 시민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의 정부 정책이라던가 R&D의 방향성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단에 좀 텍스트로 한번 요약을 해본 건데요. 그래서 최근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이런 정책 방향성의 추이는 지역 중심의 그런 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시민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큰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R&D 분야에 있어서도 좀 방향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생산자, 전문가, 연구자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탑다운 형태로서 R&D가 기획이 되고 기술 개발이라던가 뭐 프로토타입을 거친 제품 서비스 출시 이런 형태의 선형적인 R&D가 추진이 되었다고 하면은 근래 들어서는 이제 사회 문제 해결형 R&D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R&D를 통해서 도출을 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실제적인 사용자이자 수요자인 지역의 시민들,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문제 해결형 R&D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수요자인 시민들과 주민들이 초기 R&D 기획 단계부터 이 프로세스에 참여를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R&D가 무엇인지 이러한 서비스를 정의를 하고 그로써 도출된 프로토타입이라던가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검증을 해보고 스스로 참여해서 테스트를 함으로써 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최근에 사회문제 해결형 R&D는 좀 추진 변화도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빙랩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국내에도 2010년 초반 뭐 한 이미 십수년째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고 실제적으로 지자체라던가 공공기관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전히 뭔가 특별히 내세우거나 대두될 만한 성과들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라는 점은 암묵적으로 좀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연 기존 사회 문제 해결이라던가 해결 사업이라던가 사례 등에서 어떤 점이 부족하기에 여전히 우리나라의 리빙랩이라고 하는 그런 시민 참여형, 시민 주도형 혁신 플랫폼이 착근되지 못하고 정착되지 못한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물론 우수한 사례라던가 좋은 사례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착근되지 못한 근저에는 기존의 사회문제 해결 이런 사업이라던가 사례들에 있어서는 프로젝트성, 그러니까 뭐 단발적이고 단편적이고 단년도 그런 사업들 위주로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는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고 활동을 하셨던 그런 주체분들 그리고 그렇게 혁신을 이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경험들 그리고 뭐 실패라던가 아쉬웠던 부분까지 포함한 그런 노하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유의미한 성과들까지 제대로 축적이 안 되고 공유가 안 되고 전파가 안 되고 확산이 안 됐다는 큰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좀 도출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2016년도부터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됐던 거고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SOS랩이라는 사업을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SOS 방법론은 사실 기존의 리빙랩들도 각각의 도시들, 뭐 지역들, 나라에 맞추어서 독자적인 리빙랩 방법론이라던가 그런 형태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빙랩이 큰 틀로서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인 기획, 실험, 평가의 이 세 개의 단계를 저희는 6개의 단계로 보다 한국의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서 세분화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SOS랩을 관통하는 비전은 이 올바른 문제 정의에서 시작을 해서 반복적인 점증과 점진을 통해 끊임없는 환류를 거쳐 새로운 가치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SOS랩을 관통하고 있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엄청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라던가 경험들, 그리고 뭐 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쌓아진 뭐 노하우들, 또 실패의 자산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축적하고 관리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유의미한 경험이라던가 자산들을 공유하고 또 확산하고 전파하는데 보다 용이할 수 있게끔 그런 의도로 SOS랩을 기획하고 방법론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SOS랩은 한국의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서 6단계로서 큰 구획을 설계를 했고요. 조직화, 개념화, 구체화, 실체화, 그리고 공유화, 마지막 사업화까지 6개의 큰 프로세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6개 단계 하위에는 이제 보다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하위 모듈이 있는데요. 2개에서 3개씩의 하위 모듈이 있는데 말 그대로 좀 모듈러 방식으로 이 하위 프로세스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SOS랩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 보다 유연하고 좀 개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모듈러 방식으로서 하위 모듈을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조금 복잡하고 이해가 직관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핵심은 사실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대중적인 언어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말씀드린 SOS랩 6개 단계는 첫 번째 조직화, 말 그대로 중간 지원 조직,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던가 이러한 혁신 조직이 지역의 주민과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인프라들 이러한 자원들을 모아서 비전과 가치를 공유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개념화 단계로서 이제 그러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감을 통해서 문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 문제를 정의를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구체화 단계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우선순위 정의된 문제를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아이디에이션을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혁신 솔루션 서비스에 대한 컨셉을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이제 네 번째 실체화 단계에서는 그렇게 컨셉이 디자인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는 실제적으로 MVP라던가 프로토타입 형태의 그런 초기 서비스 모델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단계의 서비스 모델은 이제 공유화 단계를 거쳐서 실제적으로 필드 테스팅이라던가 뭐 교차 실증 같은 걸 통해서 서비스의 효율성을 검증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업화 단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이해 당사자들과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그 개발에 참여했었던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로서도 활용이 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SOS랩 6단계의 비전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은 2016년도부터 이 본 SOS랩 사업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2019년도에 지역균형 발전 소프트웨어 ICT 융합기술개발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2019년 하반기 때부터 공식적으로 공모라던가 예산 교부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작년 2019년도에 최초 세계 광역 단위 지자체가 SOS랩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전, 전북, 경북 세 개의 SOS랩이 선정이 되고 구축이 되었고요.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천, 전남, 충북, 경북은 작년이었고요. 네, 경남, 부산 이렇게 올해 3개, 5개 SOS랩이 신규로 구축이 되어서 총 8개 SOS랩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이 SOS랩의 중간 지원 조직이자 실제적인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교통, 문화, 소통, 환경 이 4가지 분야의 사회적 격차 해소를 통해
전남 도민이라던가 나주 시민의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SOS랩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 들어보면은 저희가 기존의 사회문제 해결 사업이라든가 사례에서 좀 한계로 지적했던 부분이 이제 단편적인 프로젝트성 사업이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극복하고자 이 SOS랩 사업은 5개년 이제 중장기 계속 사업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국비라던가 지방비 같은 경우도 좀 매칭이 되어서 좀 상당한 예상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SOS랩의 6개 프로세스 단계별로 말씀드린 8개 SOS랩들이 각 단계별로 활동했던 사례들을 조금 취합해 본 슬라이드인데요. 좀 중복도 되는 관계로 좀 뒷장에서 제가 좀 SOS랩의 우수 사례를 별도로 안내드리면서 그 단계에서 다시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S랩은 운영하는 주체라던가 관리감독 기관이라던가 사실은 사업관리라던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전문성이라든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 외에 이제 지속적으로 과연 이 SOS랩이 너무 사업적인 측면에 매몰되지 않도록 SOS랩의 가치라던가 목표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철학적인 환기를 시키는 작업을 부처라던가 좀 계속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운영 협의체 활동이 있습니다. 8개 SOS랩별로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온라인 같은 형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호 네트워킹이라던가 담당자 교류, 주요 성과라던가 노하우 등의 공유 등을 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만의 민생사구를 좀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해외 선진 리빙랩 지역과도 그런 해외 방문을 통해서 네트워크라던가 그리고 경북 SOS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이런 해외와의 교차 실증까지 좀 도모를 하기 위해서 대만의 민생사구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 이니얼 같은 경우에는 꽤 유명한 케이스입니다만 저희도 올해도 사실은 SOS랩 전체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선진적인 유수의 해외 리빙랩을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SOS랩 운영관리 핸드북이 있습니다. 사실은 좀 역점적으로 부처라던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 저희 협의회에서 역점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해외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지역별로 이것도 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각자의 지역이라던가 특성에 맞추어서 별도의 리빙랩 방법론, 포마이티 방법론이라던가 아이마인즈, 아이레보 이런 식으로 좀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방법론을 별도로 설계를 하고 또 그러한 각자의 리빙랩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핸드북이라던가 가이드북 같은 거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SOS랩을 보다 각 지역별 SOS랩 또는 중간 지원 조직의 담당자분들이 또 이해관계자분들이 보다 쉽게 잘 이해하고 또 보다 편리하게 운영을 하고 그런 식의 좀 지원을 위해서 운영관리 핸드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판본을 제작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올해도 작년의 사례들을 반영을 하고 좀 대중적인 언어로 바꾸는 형태로서 개정판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 형태로서 계속적으로 이 SOS랩이 워낙에 유연하고 그러한 모델이다 보니까는 이 핸드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뉴얼 개념이 아니라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모델로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역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좀 세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8개 SOS랩 중에서 사실 올해 선정된 5개 지역은 아직은 네, 이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요. 이제 6개 6단계 중에서 이제 이 사업화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링이 이루어진 작년도 3개 지역의 우수 사례라던가 이런 성과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대전 SOS랩의 사례인데요.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재난 문자 엄청나게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나주에 계셔서도 그렇고 지역을 이동하게 되면은 그 해당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재난 문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받게 되실 텐데 청각 장애인 분들한테도 당연히 이런 재난 문자가 오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청각 장애인 분들은 들으시는데 문제가 있으신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런 문자라던가 이런 거를 눈으로 보시고 해독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겠다고 사실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청각 장애인 분들을 모시고서는 그분들과 밀접하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뭐 영어에 완전히 능숙하지 않은 이상 영어로 된 지문을 보거나 할 때 머릿속에서 한번 독해를 거치는 것처럼 이분들도 평상시에 사용하시는 수어랑 한글 문법이랑 상당한 좀 괴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재난 문자를 좀 어려운 문자라던가 복잡한 내용일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가 되게 어려워서 뭐 즉각적인 대피라던가 그러한 활동에 좀 제약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저희가 사실 이해 당사자들이라던가 문제의 직접적인 그런 당사자분들이 아닐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좀 피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많은데 실제로 이해 당사자분들을 모셔놓고서는 보다 긴밀하게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들여다봄으로써 그런 재난 문자를 수어 영상으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사례에서는 특히나 이해 당사자분들, 이해 관계자분들과의 긴밀한 접촉이나 교류, 공감대 형성이 문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발굴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당연한 거지만 저희 SOS랩은 과학기술, 특히나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조금은 강조한 형태이다 보니까는 그러한 것을 소프트웨어 기술로서 이런 수업 변환 시스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경북 SOS랩의 사례인데요. 2017년 11월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경북 포항 지역에서 지진 재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상자도 있으셨고 뭐 재산이라던가 물적 피해도 많으셨었는데요. 뭐 여전히 뭐 여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상시 위험성이 또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는 그렇다면은 그 피해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미리 재난을 대비할 것인가, 사실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재난 대비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이라던가 관련 또 당사자들을 모셔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와중에 이제 당연한 거지만 지진을 통해서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을 모시고서는 이제 예방이라던가 뭐 대비 체계에 대한 솔루션을 고민하던 차에 사실은 그거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예방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지진을 겪고 나신 분들이 이 PTSD라고 하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너무 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문제에서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셨는데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이 괴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진동이나 소음에도 되게 불안 장애를 느끼시는 이런 분들 대상으로 앞보다 밀접한 우선순위의 문제는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접근으로 이제 새로운 이해 당사자들을 모셔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논의장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PTSD 환자분들이라던가 심리 상담사분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학기술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솔루션을 서비스를 만들어 주실 기업의 분들까지 모시고서는 오랜 기간 그런 수기를 거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통해서 그 증상을 치료하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게 됐고요. 이게 실제적으로도 증상을 완화시키고 좀 호전시키는데 상당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측면은 뭐 배제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보다 밀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긴밀한 소통이라던가 이게 즉흥적으로 애초에 기획된 바대로로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으면은 좀 사실 엉뚱한 서비스라던가 사장될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유연성이라던가 그런 개방성적인 측면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고 또 의미가 있는 서비스를 도출해내는지를 알 수 있는 유용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SOS랩은 다른 부처라던가 뭐 행자부라던가 뭐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시티 리빙랩 이런 식으로 사실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되고 또 주목받고 있는 방법론인 것 같습니다. 리빙랩은요. 그런데 그 리빙랩도 그렇고 스마트시티도 그렇고 결국에는 지향해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도 그렇고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도 항상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간혹 그런 아이러니에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를 발굴을 하게 되고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사실 그런 것들은 이미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새롭게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문제를 그리고 어떠한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를 그런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문제를 지역에 계신 시민분들, 주민분들이 나와 우리의 문제를 인지를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감응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한 과정을 쉽게 만들어내는 혁신의 용이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쉽게 모아서 그 혁신에 필요한 자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쉽게 모을 수 있는 혁신의 용이성을 바탕으로 그러한 혁신의 결과물들을 실제로 시민분들이라던가 주민분들이 체감을 하게 된다면은 이를 통해서 자기 효능감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역할을 전남 SOS랩이 지금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환기하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발표였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